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를 해드렸던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에 있지 않았던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위해서 정말 쉬웠던 맨 마지막 2장은 다음번에 빠르게 해설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문제들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시작할게요. 10번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드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갔었죠. 그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드름은 사춘기의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나타나는 비염증성, 염증성 피부 발진이다. 그대로 외우셔도 돼요.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면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진다. 사춘기까지는 맞고 일시적 틀렸고 30대 정도에 나는 경우도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바로 성인기 여드름이라고 하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지가 많이 생기고 모공 입구의 폐쇄로 인해 피지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모공 입구가 폐쇄가 되면서 그 안에 각질과 피지 덩어리들이 뭉쳐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드름의 최초 씨앗인 면포가 발생되는 거죠. 맞습니다. 선천적인 체질상 체내 호르몬의 이상 현상으로 지루성 피부에서 발생되는 여드름 형태는 심상성 여드름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심상성 여드름은 그냥 여드름의 가장 흔한 상태예요. 가장 흔한 여드름이죠. 그래서 정답은 17번 지성 피부 화장품 적용 목적 및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성 피부는 우리가 배웠어요. 화장품은 배우지 않았죠. 하지만 지성 피부를 알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피부학을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모공 수축, 피지 분비 및 정상화, 유연 회복, 항염 정화 기능. 모공 수축, 피지가 계속적으로 많이 분출이 되니까 모공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가는 맞다. 피지 분비 및 정상화. 피지는 많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성 피부를 유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지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피지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너무 많이 나지 않고 너무 적게 나지 않도록 분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성 피부는 더 그렇죠. 나는 맞다. 항염 정화 기능. 맞죠. 피지로 인해서 여드름과 같은 염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이 피지들이 모공 속에 많이 차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보통 퓨리파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기억해 두세요. 근데 다 유연 회복. 유연은 부드러운 거잖아요. 메마른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여기에는 유분과 수분 모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에서 유연을 회복을 시키긴다. 유연제를 더 바른다. 기름 있는 성분을 조금 더 발라준다. 요런 거는 좀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다는 땡. 유연 회복은 건조한 피부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20.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 기관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정답은 통각점. 이것은 외우시는 것이 좋아요. 21번 피부 색상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피부층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층. 가나다는 표피, 라는 진피의 상부죠. 그래서 잘 모른다면 라가 홀로 진피이니 오예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땡이죠. 가나다 봅시다. 이 문제의 문제풀이는 여러분들께서 표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표피의 순서부터 보죠. 기저층, 유극층, 가시층이라고도 하죠. 과립층, 그리고 각질층, 그리고 손발바닥에서 관찰되는 투명층은 여기 과립층과 각질층 사이죠. 가부터 보죠. 과립층은 어떠한 층이죠? 유극층 다음에 있고 세포가 저기 피부 맨 상층에 존재하는 각질들, 그 각질이 될 수 있도록 각질화하는 효소가 존재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케라토하이알린이라는 과립과 층판 소체가 존재하죠. 이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포간 지질과 천연 보습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세포간 지질은 세포들이 서로 끈적끈적 잘 달라붙어서 이 벽돌 구조, 라멜라 구조라고 하죠. 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에게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속에서 잘 보유하고 있는 수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탈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세포간 지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킨케어를 위해 바르는 화장품들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피의 수분을 채워준다, 진피의 탄력을 높여주는 바르는 콜라겐, 이런 화장품들은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산이 있죠. 또 다른 과립층 체크 포인트, 천연 보습 인자는 NMF로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의 줄임말입니다. 이 천연 보습 인자의 대표적인 성분은 아미노산, 기억해두세요. 이들은 보습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수분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과잉된 수분이 침투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정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죠. 똘똘하죠. 유극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죠. 일단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 핵이 있어서 세포 분열이 가능. 그래서 피부 손상 시 분열을 통해 빠르게 복구. 맞죠?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보유, 피부를 보호하죠. 그리고 랑게르한스 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랑게르한스 셀은 우리 몸에 무엇인가 들어오면 비상사태 하고 알려지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색소도 피부 보호의 개념이 큰데 랑게르한스 셀과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땡. 근데 여기서 제시한 문제는 피부 색상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피부층이죠. 기저층. 네, 맞죠? 기저층. 훗날 각질이 될 세포를 만들어내는 케라티노사이트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 그리고 촉각을 감지하는 머켈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케라티노사이트는 다른 말로 각질 형성 세포, 멜라노사이트는 멜라닌 형성 세포. 둘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1대10 기억해두세요. 라의 유두층은 유두 진피라고도 하는 진피의 상부층이죠. 돌기 모양이기에 표피와 진피의 결합력이 높아집니다. 손깍지라고도 말씀드렸었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3번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피부 면역. 이것은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라도 꼭 훑고 넘어가 봅시다. 정답만 외우면 나중에 꼭 문제는 못
못 풀어요. 이런 문제는 꼬우기도 쉽죠.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것도 필기시험에서 제시된 공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피부 면역 부분에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같이 좀 해볼게요. 면역은 우선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으로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비특이적 면역은 선천적 면역 반응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 능력이고요. 특이적은 후천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살면서 획득하게 되는 면역 능력이죠. 세포성 면역에는 보체, 항체 등이 있다. 세포성 면역 특이적 면역이에요. 보체와 항체가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선 보체는 타고날 때부터 갖게 되는 것이니 땡. 나 T 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한다. 여기 나와 다에 보면 T와 B 림프구가 있죠. 얘네들은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 관계되는 아이들이에요.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T 림프구는 특이적 면역 반응 중에서 세포성 면역의 주인공인데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땡. 다 B 림프구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면역 글로불린 이게 Ig로 표기가 됩니다. 얘들은 항체를 생성하다. 맞습니다. 표피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조절에 작용하지 않는다. 케라티노사이트가 결국 피부 장벽으로 이어지니 면역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 24번. 땀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땀샘. 한선 두 가지가 같은 표현이고 피지샘 혹은 피지선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피부의 부속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땀이 나는 것은 때에 따라 유쾌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데 이 땀은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이라는 큰 일을 해주고 있고 피부에서는 수분을 담당하죠. 피부의 핵심인 피지막은 피지선에서 배출되는 피지와 한선에서 배출되는 땀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약산성이죠. 통상적으로 약산성의 정상의 범주를 pH 4.5에서 5.5 정도로 봅니다. 우리 땀 하면 여기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공부를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땀샘하면 바로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에크린선은 소한선, 아포크린선은 대한선. 외우기 어려우시면 글자 수가 에크린이 적으니 소한선, 아포크린은 많으니 대한선 이렇게라도 기억해주세요. 소한선은 작다고 느껴져서 많이 없나? 에크린 많습니다. 우리 신체 대부분의 땀은 이 에크린선이 관장하죠.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젖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성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땀 냄새는 무향인데요. 이러한 땀에 세균 번식 이런 등과 같은 이유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땀 냄새는 나게 되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지방성 땀 때문입니다. 이 땀이 세균과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고약한 암모니아 냄새를 유발하죠. 액취증이 바로 대표적인 예고요. 이 내용의 근거에서 한번 볼까요? 에크린선은 입술뿐만 아니라 전신 피부에 분포되어 있다. 입술에는 없다. 땡. 에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냄새가 거의 없다.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분비량은 소량이나 나쁜 냄새의 요인이 된다. 맞습니다.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 자체는 무취, 무색, 무균성이나 표피에 배출된 후 세균의 작용을 받아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입술에는 없다. 입술에서 땀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술은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6번. 일반적으로 피부 표면의 pH는 이거 눈 감고부터 풀 수 있죠. 정답은 약 4.5에서 5.5. 27번. 천연 보습 인자의 구성 중 40%를 차지하는 중요 성분은 물론 이 40%가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테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천연 보습 인자의 가장 중요한 성분,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요소, 젖산염, 무기염, 아미노산. 우린 알고 있죠. 정답은 아미노산. 14번.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 선택이 아닌 것은 피부 유형과 화장품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이 과목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이 눈 감고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 유형과 화장품 생각하실 것은 피부는 보호, 화장품은 피부를 돕는 보조적인 개념에서 탄생된 것. 피부는 유분과 수분이 대표적으로 피지의 유분과 땀의 수분이 만나서 생긴 피지막에 의해 유연성을 가진다. 약산성이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쫘라락 그려지시죠? 한번 봅시다. 건성 피부, 유분과 수분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 맞죠? 둘 다 부족하니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성 피부라 하더라도 유분이 부족할 수도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유수분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많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옳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네요. 민감성 피부, 향, 색소, 방부제를 함유하지 않거나 적게 함유된 화장품. 그렇죠. 향, 색소, 방부제는 자극이 되니까요. 나는 맞다. 지성 피부, 피지 조절제가 함유된 화장품. 지성 피부는 피지가 많은 것이 관건이니 피지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도 맞다. 정상 피부, 오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오일 프리 화장품. 굳이? 그쵸. 그래서 정답은 15번. 디클렌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 모공이 넓어진 지성 피부, 비염증성 여드름 피부, 잔주름이 많은 건성 피부. 일단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것은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디클렌징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공이 넓은 지성 피부,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모공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 피지 분비가 많아졌을 때 각질이랑 만나면 각질들이 더덕더덕 피부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클렌징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비염증성 여드름 피부, 염증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서
하셔서 피부에 손을 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렌징만 해도 팡팡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크럽 이런 알갱이 있는 것들로 문지르죠. 그럼 피부가 굉장히 큰 자극을 받습니다. 보통 화학적인 각질 제거를 많이 하죠. 아하라던가 바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딥 클렌징을 하고요. 비염증성 여드름 피부의 경우에는 두텁게 쌓인 각질, 그로 인해 폐쇄된 모공, 즉 비염증성 여드름이 염증성으로 발전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딥 클렌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잔주름이 많은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조금 들뜨는 경우가 많아요. 정돈을 한다면은 우리 4가지 딥 클렌저 중에서 효소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라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정답은 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잔주름이 많은 건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정돈을 한 다음에 이제 수분을 침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장이 조금 달리 갈 수 있는 문제들은 앞으로는 점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사과의 스펠링은 A로 시작된다. 이렇게 명확한 것들 출제될 확률이 큽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딥클렌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20번 천연 보습인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여러분들 이제 다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 맞죠? 보유량을 조절하고 다 아미노산 자산 요소 구성되어 있고 근데 라 수소 이온 농도의 지수 유지를 말한다. 수소 이온 농도 pH죠. 그래서 정답은 라. 21번 진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우수한 보습 능력을 지니어 피부 관리 제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우수한 보습 능력, 피부 관리 제품에 함유된 성분 이런 거 머리가 아파요. 하지만 앞에 굉장히 큰 제시가 되어 있죠. 진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자 봅시다. 알코올, 진피 알코올 없어요. 나 콜라겐. 찾았네요. 정답은 나 콜라겐입니다. 22번 피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눈 감고도 푸실 수 있어요. 인체 내부 기관을 보호한다. 맞죠? 보호. 나 체온 조절을 한다. 피부의 부속 기관 뭐가 있었죠? 땀샘이 있었죠? 체온 조절합니다. 다 감각을 느끼게 한다. 그렇죠. 촉각을 감지하는 세포도 있고 그렇죠. 라 비타민 B를 생성한다. 땡. B를 D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라도 맞습니다. 정답은 라. 피부학 기출 문제에 대한 총평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풀이를 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